조합제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오후 2시 44분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은 한국 기자단이 북경까지 갔지만은 결국 북한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무산돼 버리고 외국 기자만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들으면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측이 5월 23일과 25일 사이에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측 기자단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기자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이상한 문장이 붙었습니다. 북측이 공약한 비핵화의 초기 조치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한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북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약속입니다. 4월 27일 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전문가,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기자를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깬 겁니다. 우선 기자보다 더 중요한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았으므로 이 폐기 행사는 그냥 쇼입니다. 쇼. 평화쇼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이것은 위장평화쇼에 들러리를 쓰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기자를 초청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이게 민족적 화해입니까? 어떻게 외국 기자를 더 우대를 하고 동족 기자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더구나 자신들한테 우호적이라고 판단된 언론사를 골라서 초청을 해놓고 이렇게 무시당하면은 국가라고 하면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내고 동시에 그게 보복 조치를 취해야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해야죠. 앞으로 일체의 남북 대화는 없다. 북측이 사과하고 나올 때까지 남북 대화 동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즉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 아닙니까? 2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2번이나.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니까 전문가와 기자를 초청하기로 했다. 그 김정은이가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그게 쓸모가 있지만은 이번에 폭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세계 언론에 알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다고 알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부하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북한 정권에 대해서 유감 정도 표명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래도 핵실험장 폐기는 참 잘한 일이다.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를. 이게 노예 근성이죠.
노예는 어떠냐? 주인이 때리면 아파도 웃어야 됩니다. 아파도 웃어야 돼요. 노예 근성은 강자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아예 상납하는 게, 자신의 감정까지도 상납하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대한민국의 조명군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앞에서 이 노예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수치입니다. 국가적 수치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도 잘 해보겠다. 앞으로도 잘 해보겠다. 정부도 남북 및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니,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깼는데 그것이 북한이 잘해야지 왜 남북 한미가 잘해야 됩니까? 북한이 잘해야죠. 한국은 왜 끌고 갑니까? 미국은 왜 끌고 가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왜 끌고 가가지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두루뭉실 묶어가지고 같이 잘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국가적 자존심도 없고 뭐가 진실이지 뭐가 잘못인지 시비 판단도 안 되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결여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내일 만나는데 트럼프가 이런 보고까지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우를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북핵 해결 직전으로 갔는데 이게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동안 미국이 하던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가지고 꼼짝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1년 2년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김정은이를 끌어들이고 드디어는 시진핑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트럼프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중국, 문재인 정부가 한편에 서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해가지고 북한한테 양보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허영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발을 깊게 담그었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빼냐 마냐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조명군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죠.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는, 정통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이 반국가단체, 테러단체, 그리고 전쟁범죄 집단의 수괴 앞에서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더구나 국방부 장관은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고 그 만찬장에 장관은 안 갔어야죠. 조명균 장관의 이런 비굴한 논평을 보면서 근원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김정은을 싫어했고 김정은을 타도하려는 공작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이 정권이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면서 김정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굴욕적이냐 하는 커다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 영혼, 그리고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이념을 보면 알죠. 이념. 그 이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압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김일성 숭배자 윤희상, 공산주의자 호지명. 그렇다면 이 말 다 한 겁니다. 남한과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미워하고 김정은 정권을 경계하고 김정은 정권을 반대해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김정은 정권을 좋아하고 김정은 정권에 굴종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대충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은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계속 당하고도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요 한 일주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뺨을 맞고 있습니다. 뺨을 한 석 대 연달아 맞았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